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방적으로 매몰 처분한 오리농장 시료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주민 여론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5, 60대 만학도들의 열정이 폐교 위기에 학교를 살렸습니다. AI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매몰 처분한 오리농가 시료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돼서 AI 바이러스가 더 넓게 확산됐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추가 매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서 적절한 조치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 사육 농가입니다. 지난 22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지역 오리 농가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곳입니다. 오리 만여 마리가 예방적 매몰 처분됐는데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장 주변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저희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AI 바이러스 생존율이 길어지면서 AI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 인근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여기는 축산 관련 차량이 소독 필증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곳인데요. 첫째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 3km 내에 11개 농가가 오리와 닭 19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이미 예방적 매몰 처분으로 미리 AI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했다며 추가 매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임상적 관찰 내지는 저희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올 들어 전남 AI 발생 농가는 나주와 진도, 영암 등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넓어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철새 서식지 10여 곳에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안 장산도가 요즘 풍력발전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주민 여론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겨울비와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에도 섬 주민 절반이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조상 대대로 지켜왔고 후손에 물려줘야 할 섬이 망가진다며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명현상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서 가축물이나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에까지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 서명까지 받아 군청에 제출했지만 산업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4월 달부터 11월 28일 산자부 허가가 날 때까지 주민들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사 반대 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제 의견 조회 결과를 보면 신안군청 경제투자과는 주민 반대를 우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장산면사무소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예정지와 민가가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면사무소는 이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측은 군청과 업무 혼선으로 풍력발전소 예정지 일부만 파악했고 당시 주민 의견도 지금과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마진도 부분만 해서 이제 우리는 의견을 그때 올린 단계였어. 우리는 몰랐는데 요 팽진리 일대까지 같이 들어갔대요 그때가.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말에 내준 발전사업 허가는 장산면 팽진리의 6기와 마진도의 3기 등 모두 9기입니다. 신안군은 주민 반대가 심하면 풍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출근길 코끝이 시렵습니다.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는 더욱 극심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새해가 됩니다.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맑은 날씨 보이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1분, 해돋이 시각은 7시 41분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이 영하 6.6도, 담양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화순이 5도, 나주가 6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곡성이 영하 9.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구례와 보성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6년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심이라는 것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석 가운데 16석.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단 한 석만 주는 것으로 민주당의 무능을 심판했습니다. 호남의 세력교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묘소 야대 3당 체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호남 출신과 호남 며느리가 여야 3당의 대표를 맡아서 한때 호남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고 민심의 명령을 받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표를 절대 권력이 뒤로 물러난 사이 민심을 얻으려는 대권 주자들의 경쟁은 뜨거워졌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특히 야권의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민심을 얻을 것인가? 탄핵바람 속에서 민심의 풍향계는 연말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무등산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야 행사에 참여하고 무등산에서 새해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을 광주에서 맞이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결정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호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문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광주 지역 금형 기업들이 미국 포드 자동차 납품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도전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금형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금형업체 4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미국 포드 자동차 부품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좌석에 들어가는 금형 부품으로 전 세계 10개가 넘는 업체와 경쟁을 벌여 따낸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설계에서부터 트라이까지, 검사까지 여기에 이상이 없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보면 놀라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업체들이 직접 수주에 성공해 참가업체들의 이익률을 높였습니다. 금형산업진흥회가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사무실을 내서 현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포드 자동차사는 지역 금형업체들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고
그 결과가 부품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시험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고 대형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서는 사실을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런 트라이아웃 시설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발주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내년까지인 계약 물량 납품에 성공하면 여간에선 금형업체를 잘 바꾸지 않는 자동차 업계 특성상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업체들은 이제 미국의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유럽 시장으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빅3가 디트로이트가 있기 때문에 빅3 자동차에 저희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 활동 범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 이전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의 금형업체들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앞선 보도에 이어서 이 금형산업진흥회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최병철 사무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형산업이라는 단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금형산업진흥회는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금형업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이 이 금형에 대해서 생소하고 또 이 산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 금형이라는 것은 일반 제품이나 그다음에 부품을 생산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좀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명절에 특히 그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양을 위해서 그 떡판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형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같은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우리가 따끈한 붕어빵을 사 먹는데 그 붕어빵을 굽는 틀도 금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 아니 될 것이 금형이고 특히 산업의 기반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자는 금형을 산업의 쌀이라고도 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형 산업을 저희 금형산업진흥회는 우리 지역에 금형 프레임을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 지역 금형업체들의 경쟁력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참 경쟁력이라면은 어떻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자동차 및 가전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금형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모든 산업들이 내수가 이축됨으로 해가지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금형산업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금형을 우리 지역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고 또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런 기반과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우리 금형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 지역의 금형 산업은 현재 튼튼하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 가전 라인도 빠진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아자동차도 생산량이 축소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이 금형업체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타격이 좀 있습니다. 저희 광주의 금형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총 생산액이 1조 2,200억 정도 이릅니다. 네. 이 중에 내수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64%를 차지하는 내수를 저희들이 좀 더 지켜내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내수 시장 이축 때문에 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또 확대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인력을 더 강화해서 신규 인력을 창출하고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원가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려면 금형산업진흥회도 지원을 좀 다각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우리 금형산업이 태동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금형산업을 견지해오고 또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더욱더 우리 광주시의 지원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서 앞으로도 더욱더 좀 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산업진흥회가 더 역할을 좀 더 담당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때 금융산업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이 내수를 지켜내시고 또 수출을 좀 확대하셔서 다시 한번 중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제조업체들이 새해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가 지역 사업체 550개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78로 12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들이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부족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도 다행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강당 맨 앞줄에 자리한 50-60대 주민.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졸업만을 남겨둔 만학도들입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3년 전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저는 1학년 다니다 중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9명은 내년 3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신입생이 6명에 불과해 폐교에 직면했던 학교도 만학도들의 입학으로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분들 우리 만학도님께서 오셔서 우선 지역이 살아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서로 힘이 돼준 부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같이 또 배우고 와서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학교까지 같이 갑시다. 청년 못지않은 만학도들의 열정이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인 알파고부터 협업 로봇, 유인 드론 등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추억의 만화 캐릭터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실제 활용되는 로봇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몰려든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문을 받은 로봇 점원이 정교한 손길로 아이스크림을 쌓아 올립니다. 사람과 에어 하키를 할 수 있을 만큼 반응이 빠른 이 로봇 팔은 실제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정교한 로봇이 어느덧 일상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을 표현한 전시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축구, 농구 경기 이런 거 애도 아주 좋아하고 또 특히 그 물고기 로봇 흥미있게 봤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각종 로봇들을 실제로 조작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들. 이 로봇은 관절을 움직여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로봇인데요. 이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로봇을 조정해 복싱 대결을 펼치거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자신만의 우주선을 화면 속 외계인과 싸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관람객은 하루 4차례 운영되는 전문가 강좌와 직접 로봇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합니다. 최신 연구하고 있는 로봇들은 여기에 많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은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그러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만화 속 상상을 현실로 그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재미를 뜻하는 펀과 기부를 의미하는 도네이션을 합친 퍼네이션.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한 기부금 전달에서 벗어난 건데요. 광주에선 지난해 동구청사와 상무역에 조성된 사랑의 건강계단이 대표적입니다.
계단을 한 번 이용을 하면요, 10원씩 후원금이 적립되는 형식입니다. 적립금은 후원 주체인 한국마사회와 밝은 광주 안과가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총 3,500만 원이 모여서 이웃을 위해 쓰였습니다. 퍼네이션 기부 활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미션 희망트리는 국제 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선물 상자를 찾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려운 아이들의 난방과 식비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만 원 이하 급여 끝전 기부를 통해 모은 5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은 희망 2017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은 한마음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금호이동 종원아파트 주민이 200만 원, 금호이동 이지 스윗밸리 아파트 주민이 40만 원, 화정사동 모아타운 주민이 60만 원, 칠통 주민 27만 4천 원, 풍암동 우미광장 아파트 나동상가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이동 12통 주민이 8만 원, 송정이동 박하구 씨 4만 원, 박송란 씨 15만 원, 서광주 새마을 금고에서 20만 원, 광주 동구 지원 2동 한국 아파트 주민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지원 2동 용산 경로당에서 5만 원, 서울 연합의원에서 5만 원, 디딤돌 부동산 3만 원, 영진주유소 2만 원, 주민 김화 씨가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보의 마트에서 만 원, 산수일동 광주 누수 119에서 5만 원, 10통 주민이 15만 원, 13통 주민 8만 원, 13통 산수맨션 주민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4통 주민 23만 5천 원, 광주 남구 봉선이동 무등 1차 아파트 주민이 70만 원, 광주 덕흥 분야의 회원이 10만 원, 전남 장성군 서산면 추암 1, 2 주민이 20만 원, 송현 1위 주민이 12만 원을 보내주셨고, 장산 1위 주민 22만 원, 전남 한평군 합교면 학교 1, 2 주민이 20만 원, 금송 1, 2 주민이 35만 원, 학교 6리 주민이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스케어 문화관이 올해 문화 행사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광주문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남구 사직동에 마을의 역사와 유적지 등이 담긴 대형 LED 마을 지도 벽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연말연시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광주 폴리 6개 작품의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보성군 웅치면 희망드림 회비체가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라면을 선물했습니다. 출근길 코끝이 시렵습니다.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더욱 극심한데요. 당일 낮부터는 기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새해가 듭니다. 다행히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맑은 날씨 보이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1분, 해돋이 시각은 아침 7시 41분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7도, 화순이 영하 7.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나주의 낮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영하 9.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구례와 보성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까지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주말 이후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